자, 행정처분의 성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습니다. 교재 18쪽이죠. 자, 1번 개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옳은 것은 반드시 발표해 놓으시고 성계는 출제가 됩니다. 1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하는 업무 정지를 할 수는 없다. X입니다. 뭘로 고치셔야 됩니까?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로 고쳐야 되는데, 자, 행정처분의 성계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A라는 개공사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행위를 위반했습니다. 자, 위반한 것이 취소되는 사유도 있을 것이고 정지되는 사유도 있을 겁니다. 자, 위반을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면 취소나 정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피하려고 스스로 뭐를 내린다? 폐업을 딱 합니다. 여러분, 폐업하면 정지나 취소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폐업하고 갖는 사람한테 취소 정지할 게 없다고요. 자, 폐업을 하고는 하던 일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재등록을 하고 이 업무를 그대로 하게 해준다면 취소나 정지 받을 자 아무도 없겠죠. 적발되면 어떻게 하면 되고 폐업하고 다른 데 가서 하면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법이 정하기를, 자,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한 사실을 성계합니다. 성계라는 말은 재등록이 딱 되면 당신은 취소할 일이 있었지요. 취소를 시키고 정지할 일은 정지를 시키겠다. 이를 행정처분을 성계하는데, 더 중요한 것,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어차피 영업 안 한 게 3년이 넘었다면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다. 정지는요,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 이 그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다시피 거기 업무 정지를 할 수 없다. X. 1년이 초과되면 갑니다. 2번 지문도 너무너무 잘 들어옵니다.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한 뭐는 업무 정지 동그라미,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과태료 동그라미,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사에게 성계한다. X. 요거 폐업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처분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그림을 익혀 놓습니다. 자, A라는 개공사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업무 정지를 받았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그런데 한 3개월의 업무 정지 받고 나니까 5월 달이 되어서 다시 또 업무 정지를 받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본다? 업무 정지 체질이다. 체질.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정지받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정지를 딱 받고 이제 한 번 더 받아버리면 절대적 취소죠. 그거를 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폐업을 딱 냅니다. 그리고 하던 일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재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드디어 10월 달에 다시 또 업무 정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재등록한 곳에서는 정지를 한 번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3번 정지 받으면 취소할 일을 받을 놈이 한 놈도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했다?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년간 따라가 본다? 1년간은 성계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때 정지나 과태료는 했으니까 과태료도 마찬가지죠. 과태료도 1년에 2번 받은 자 한 번 더 받으면 업무 정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과태료와 정지는 무슨 날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간이지 폐업일로부터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항상 문제를 이렇게 건다는 것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X. 3번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3년을 초과해야지 취소는 하고 1년은 업무 정지니까 등록 취소는 몇 년이죠?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X. 4.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성계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계입니다. 5번 등록 취소 사유를 위반한 자가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을 경과하면 등록 취소는 부과할 수 없다. X. 그죠? 자, 등록 취소 사유를 위반한 자가 적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아니고 업무 정지 사유가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거기 등록 취소 밑에 줄거놓고 소멸시효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업무 정지에만 소멸시효가 있는 거예요.
또 그 그림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라는 자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어떤 사실을 위반했습니다. 지금 위반했다 그랬지 적발되었다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때 위반한 것이 예를 들면 인장 등록을 위반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이게 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면 정지 사유를 위반했지만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5년쯤 됐습니다. 5년 만에 중개사무소를 감독을 나가가지고 원래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하도록 돼 있죠? 5년 보관하고 돼 있으니까 거래계약서 5년치를 가져오세요 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5년 전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어. 그럼 이것이 정지되는 사유지만 정지는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정지에는 뭐가 적용된다?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오늘도 계속 강조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 말을 정지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을 체크하셨다면 여기까지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때 위반한 사실이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중소속했다든지, 자 취소되는 사유도 위반은 했지만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5년 만에 발견되었다. 취소는 한다 안 한다? 한다고. 취소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당연에서 나오는 그림 3개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든 이 그림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림을 딱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5번. 등록 취소 사유를 위반한 자가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경과되면 취소는 부과할 수 없다. X. 취소는 할 수 있다. 뭘로 바꿔놔야 된다? 업무 정지는 이렇게 바꿔놔야 된다고. 그죠? 자,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고 100% 출제합니다. 승계. 자, 이번에는 행정벌로 들어왔습니다. 자,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형벌의 형량에서 가장 가벼운 것에 해당되는 것은 자,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면 옆에 뭐라고 적습니까? 3년에 2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3년에 2천. 3번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마지막 줄에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2천.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비전공할 때 정보입니다. 얼마? 1년에 1천. 1년에 1천. 5번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정서 나오면 얼마죠? 3년에 2천.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지금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형벌은 반드시 단수 남기로 출제한다 했고 하단에 양벌 규정 별표 다 해놓습니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2번 넘어옵니다. 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관청이 거래 당사자에게 누구에게요?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일로부터 10일 내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X입니다. 이거 왜 X겠습니까? 거래 당사자들한테 과태료 부과한 것을 등록관청이 할 일이 없죠. 집소토리가 이렇게 나갑니다. 자, 물건을 파는 자가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개공사가 노원에서 중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청은 등록관청이죠. 그런데 이 물건이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의정부시에 가서 해야 돼. 근데 지금 누가 신고했다? 당사자들이 이랬잖아. 그죠? 그럼 당사자들이란 말은 개공사는 없다는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신고했는데 신고를 잘못하거나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의정부시가 부과하면 등록관청이라는 곳에 통보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요게 개공사가 신고했는 것을 의정부 관청에서 부과하면 며칠 내로 통보해준다? 10일 내로 통보해서 노원구청이 그 개공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에서 신고를 받은 관청이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통보하는 게 없고 개공사에게 부과할 때는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줘서 관리하게 해주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1번. 자, 많이 했습니다. 2, 3, 4, 5 제재하고 연결 다 됐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3번 다시 내려갑니다. 법령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건 뭐 100% 출제된다고 그랬죠. 이중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뭐라 그랬죠?
상대적 취소만 있지 더하기 1년에 1000 들어오니까 X입니다. X.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 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나오면 자동으로 뭐다? 6월에 업무정지 X입니다. 3번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는 등록 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다 그죠? O. 답은 3번. 4. 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개공사와 임시시설물은 똑같은 거라 그랬죠. 설치한 개공사에게 벌칙은 동일하지 않다. X. 벌칙 적습니다. 상취에 더하기 얼마? 1년에 1000. 자, 5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와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X줄 아시겠습니까?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다. 우리말로 하면 컨닝해서 취득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격 취소만 시키면 되지 컨닝했다고 교도소 보낼 일까지는 없다 그랬잖아요. 1년에 1000 따라 들어오면 X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문제도 별표 탁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단에 알아두기 줄 하나 껐습니다. 개공사가 25조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얼마짜리? 500이라고 그랬죠. 5만짜리.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확인 설명은 6월에 업무 정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규칙이 또 한 문제거리가 딱 들어오는 게 정리가 됐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합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면 며칠 만에 등록해 준다? 7일 만에 등록해 준다. 이 정도는 들으셨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한 자가 나 경매 업무도 하겠어. 경매 업무를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별도의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어디 가서 등록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면 며칠 만에 해준다? 14일 만에 해준다. 이렇게 공부해 본 적 있죠? 이것을 비교하는 표입니다. 그게. 자, 지금 했던 게 거기죠. 등록관청부터 한번 봅시다. 둘째 줄에 등록관청.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그 지방법원장 장소 딱 잡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등록을 하면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죠. 1, 2, 3, 4, 5, 6, 7 찾았습니까? 100% 출제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1번 보정의 제공, 보, 동그라미, 입찰표 작성, 제출, 입, 동그라미.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보증금 반환, 보. 그 다음 공유자 우선 매수, 공.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 임. 그 다음에 7번의 둘째 줄에 보면 차순위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포.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볼 것. 보, 임, 차, 보, 공, 차보, 공, 임, 포를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자, 요게 만약에 부담스럽거든. 바로 밑에 있죠. 인도명령 신청, 별표, 명도소송, 결정에 대한 항고, 대금 납부는 대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몇 개? 7가지를 기억하든지 못하는 것 4개를 기억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잡아요. 이거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7개를 보임, 차보, 공임포를 찾든지 못하는 것 4개를 잡든지. 자, 쭉 내려옵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 5째 줄 칸에 보면 등록 통지는 며칠 만에 해줍니까? 14일 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됐고 보정 설정 금액도 한번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는 1억, 공인중개사 1억. 똑같죠? 한번 봐요. 자, 중개업을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보정 설정해야 된다.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는 1억, 그 다음 공인중개사는 얼마? 1억, 부침 6조는 1억 가입하죠. 근데 이자가 경매 업무도 하겠다. 그럼 법인은 얼마 더 가입해라? 2억. 그럼 법인이 하려면 합이 얼마? 4억이에요. 분사무소도 경매 업무 한다면 자동으로 얼마? 1억. 그럼 요거 얼마? 2억 가입해야 되죠. 공인중개사 등록할 때 보정에 1억 가입했어요. 나 경매 업무도 할 거예요. 그럼 얼마? 1억 더 가입해야 돼. 그러면 2억. 부침유조가 지금 1억 가입돼 있죠. 나 경매 업무도 할 거야. 얼마?
할 수 없다. 부징조는 경매 업무는 할 수는 없다. 그 스토리입니다. 그거 익히셔야 됩니다. 자, 제일 밑에 확인 설명도 역시 별표 탁 해놓으시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한장 넘겨보시면, 확인 설명에는, 거기 넘어가면 4번, 20페이지 제일 상단에 4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상물에 뭐가 들어간다? 경제적 가치가 들어간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경제적 가치의 동그라미. 그 다음, 우리 확인 설명서 보조는 중개법에서는 몇 년 보관했죠? 3년. 그런데 매수 신청은 몇 년? 5년. 그래, 그런 거 비교 하란 말이에요. 자, 다시 감각을 떨어지는 분을 위해서 중개업을 할 때 보관해야 되는 게 뭐죠?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확인 설명서 몇 년? 3년.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관하라고 들으셨지요? 그런데 나 경매 업무도 하겠어. 그러면 2개를 더 보관해야 돼요. 매수 신청에 관련되는 확인 설명서 몇 년? 5년. 그리고 물건 접수장을 사건 대장이라 그럽니다. 대장 몇 년 동안? 5년간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억하시기를 사건 카드라 그러죠. 사건 카드 대장입니다. 사건 카드는 몇 년? 5년간 보관하니까 아예 기억하기를 경매 업무는 무조건 얼마 보관한다? 5년. 이렇게 딱 2개를 잡고 계셔야 돼요. 사건 카드 5년까지. 하단에 있는 것들은 가볍게 보시고, 자, 01번 별표 놓으시고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한 문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자, 1번 틀린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자, 틀린 거 찾아갑니다. 1번 개공사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권자 및 등록증을 반납하는 기관은 어디지요? 등록관청이고, 매수신청 등록 취소권자와 반납은 어디다? 지방법원장. 구분합니다. 5. 2번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취소받은 자 공인중개사법상 결격 사유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X. 답이 2번. 자, 한번 보십시오. 항상 이랬잖아요. 중개업을 하는 자가 매수신청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경매 업무가 취소가 되었어. 그러면 경매 업무가 취소된다고 중개업을 취소한다 이런 말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시스템을 기억해놔야 돼. 자, 다시. 그런데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과 경매 업무를 하다가 어떤 사연으로 중개업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럼 경매 업무는 어떻게 된다? 자동 취소예요. 중개업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3번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 지금 계속 강조했죠. 4번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과 대법원 규칙상의 매수신청 대상물은 동일하다. X. 자, 중개대상물이 뭡니까? 토, 근, 입, 광, 공. 경매해줄 수 있는 물건도 똑같아. 토, 근, 입, 광, 공. 그러니까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똑같다는 거 체크해놓습니다. 5번 이 법상 실무교육은 누가 한다고 배우셨습니까? 시도지사가. 그런데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는 누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합니다. 이런 거 구분합시다. 자, 밑에 알아두기 동그라미 1번부터 별표 딱 찍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중개업을 하고는 보수를 받잖아요. 보수를 받고 영수증 교부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어요. 중개사법에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경매에는 뭐 소정의 보수를 받되 둘째째로 줄 거야 되죠.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민에게 교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수증이라는 말이 있구나. 하나 잡고 옆에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보관 X 딱 표시합니다. 한번 봐요. 경매 업무에서 보관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확인 설명서 사건 카드라 그랬지. 영수증 보관이라는 말은 없어요. 되겠죠?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1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셋째 줄 사건 카드 몇 년 보관? 5년 보관. 다 됐고, 4번 또 별표입니다. 개공사는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자, 다시 묻습니다. 누구만이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 개공사만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강조했습니다. 그 옆에 표시해 보십시오. 소공사는 하면 무조건 X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소공사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X. 그리고 마지막 5번 매수 신청 대리 등록도 만약에 취소가 된 자는 몇 년 동안은 경매 업무 할 수 없다? 3년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까지 해서 한 문제거리 이론하고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실무편으로 접어듭니다. 자, 중개 실무편은 실제 업무고 30% 출제합니다. 지금까지 70%로 공부하셨다면 30% 출제하는 단어로서 1번 뭐 많이 했습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중개계약은 뭐라 그랬죠?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중개계약이라 그랬습니다. 자, 중개계약에 대해서 1번 공인중개사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는 줄 거 봅니다. 일반 중개, 전속 중개가 법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공동중개, 순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법으로 정하지는 않잖아요. 두 개가 있습니다. 5. 이런 중개계약은 그림 기억납니까? 개공사와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법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의 계약으로서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다? 법률행위이다. 5. 순가중개계약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거래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5. 중개계약은 불효식 낙성계약이고 특수한 쌍무계약입니다. 5번 이거 공부했던 것도 기억나는죠? 정가, 정률, 순가 중개계약은 개공사의 중개에 대한 독점권이 있다 없다로 분류한다. X예요. 요거는 중개 보수를 구분하는 거예요. 정가는 뭐라 그랬죠? 가격을 정합니다. 가격이라는 말은 이 아파트 팔아주면 수수료를 200만 원으로 하자. 가격을 정하는 것 정가. 정률은 프로테이지를 정합니다. 2%로 하자. 프로테이지. 순가는요. 초과 부분을 수수료로 하자. 그래서 보수로서 기준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독점권 유무 하나 들어왔는데 밑에 표 봅니다. 바로 밑에 표 1번에 개공사의 독점권 유무에 따라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반, 전속, 독점 이렇게 구분한다고. 일반 중개계약 의무 없다. 전속이나 독점은 의무 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2번 중개 의뢰인의 수에 따라서 혼자 하면 뭐 단독 중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공동 중개. 그다음 방금 했지만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은 순가, 정률, 정개. 그렇게 한번 가볍게 느낌을 한번 가져보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실무의 본론이 21페이지 1번 조사 분석에서 옳지 않는 것 몇 개인가? 반드시 출제되어야 될 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초입니다. 이거는 1번 개공사가 농지 매도를 의뢰받은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소유자 및 권리관계, 즉 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 원부를 열람하였다. X입니다. 여러분 소유권 또는 저당권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토지 등기부에 나타나지 농지 원부에 나타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농지 원부는 뭡니까? 하면 농사를 짓는다는 표시예요. 이게 농사를 짓는다는 표시지 권리하고는 관계없다. 2번 1차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계법상의 개별법상의 토지에 대한 이용 제한을 확인하였다. 5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게 국토개발법상 그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에 관한 것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서 확인한다. 5. 2번 건축물 대장 또는 지적 공부를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의 물적 사항을 확인하였다. 5예요. 대장은 물적 사항입니다. 5. 매각 의뢰받은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법상 이용 제한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X. 도시계획 내외를 물문하고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건물의 기능상 문제점 및 외관성 구조와 특징 방향을 확인하였다. 옆에다가 슈퍼맨 적어놔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대장을 딱 보고는 기능상 문제점, 외관상 구조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다. 그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조사해야 돼. 6번 공부 상호간의 내용이 다르다면 공부와 실제 현황이 상이한 경우 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시라는 말은 빨간 글씨로 적어서 나타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실제 지목은 전인데 지금 사용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다를 때는 적시하여 병기합니다. 7번 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상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되 기본적인 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를 봐야 된다? 대장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5.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등기 권리증을 요구하여 확인하였다. X입니다. 여러분 권리관계는 뭘 보고 확인한다 그랬죠?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X. 9번 돌았습니다. 개공사가 토지에 대한 매수를 의뢰받아 지적도, 임야도를 통하여 토지 경계를 확인하였으나 경계 확인 청량은 하지 않았다. OX. O. 우리는 뭐라 그랬죠? 청량까지 할 의무는 없다. 이 판례입니다. 등기부상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문을 하였다. 가서 직접 물어봤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잘했다. 맞다. 자, 옳지 않는 것 1, 4, 5, 8. 1, 4, 5, 8이 아닌 것. 그죠? 자,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1번 문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그 내용들을 그대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 학습, 올바르라는 것도 할 수 없는 것 한 개 찾습니다. 시작. 학습용입니다. 자, 할 수 없는 거 몇 번? 4번. 이 정도면 가시겠고 4번이 왜 틀렸죠? 청량까지 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들어오면 틀린다. 그죠? 유인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X.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1, 2, 3, 5가 맞으니까 그대로 체크해 놓으시고 2번 문제도 이렇죠.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물건의 변동이 있으면 등기를 하게 되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분석은 등기부 조사 확인만으로 충분하다. X입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거 있죠. 그래서 X.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게 뭡니까? 상, 탄, 공, 경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들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됩니다. 그런데 이놈들을 처분하려면 뭐 한다? 등기하고 처분해라. 상판 공경의 상은 뭘까요? 상소, 판결, 공용, 수용, 경매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상판 떼기 보면 공경하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문제가 이렇게 온다고 했죠. 1, 2, 3, 4, 5번 매매 다 끌어놓고 등기하여야만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답이 몇 번? 5번. 요놈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됩니다. 상판 떼기 보면 공경한다. 기억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 2번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의 일반적인 목적은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하자 없는 부동산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자 없는 부동산에 들어가면 틀려요. 하자 없는 부동산이 없다고 하자 없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까지 이야기했잖아. 그죠? 지금 나 하자 없는데 손 들어보라 그랬죠. 한 3가지 발견해 드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한다 하면 X입니다. 내내 억울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나 하자 없어요. 이러고 오면 내가 한 5개 발견해 드릴게요. 그 자리에 거기서. 그죠? 그래서 하자 없는 부동산은 없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3번. 개공사가 임목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임목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뭘 가지고 확인합니까? 토지 등기부 표제부. 이게 임목의 50%라고 그랬어요. 답은 3번. 개공사가 학교법인의 토지 매각을 중개하면서 법인 등기부를 가지고 법인격의 유무, 대표자의 처분 권한 유무 등을 명확하게 하였다. 자, 법인은 뭘 가지고 확인한다고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그런데 개공사가 학교법인의 그렇죠. 자, 법인 등기사항을 적은데 학교법인의 경우는 거기다가 확인하였다에 더하기 관할교육청의 허가까지도 받으셔야 됩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별도의 거래 규제가 하나 있다. 그죠? 더하기 관할교육청의 허가. 5번. 개공사가 법인 대표자의 처분 권한 유무를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인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처분 권한이 없다면 개공사의 성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X.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항상 시험에 나왔다면 있다. 없다로 건다 그랬습니다.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체크하시고 개념을 좀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당사자의 확인입니다. 많이 했던 겁니다. 당사자의 확인에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1번 이렇게 가죠. 자, 권리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인 거니까 자, 물건을 팔려왔습니다. 매도인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이 값이 진짜 자기 물건인지 남의 물건을 파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게 진정성의 확인이에요.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다. 상단에 그렇게 연결해 갑니다. 자, 본인이 확인되고 나면 이번에는 처분 능력을 확인합니다. 자, 1번 자연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금치산자가 일방일 경우는 별표 놓고 반드시 요거는 누구하고만 해야 된다? 법정 대리인과만 합니다. 되겠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크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3번은 또 이런 훈련을 합니다. 개공사가 조사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해당 사항에 맞는 것을 기술하시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확인 설명하는 게 뭐였죠? 중, 도, 수, 도, 소, 공해, 세, 예, 시를 조사 확인해 나가는데 자, 지금 1번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이거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럼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는 그게 뭐다? 공법상 제한사항을 설명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공법상 적어 놓으시고 그럼 뭐를 지금 훈련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2번 당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는 건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공법상 제한사항입니다. 공법상 또 하나 적어 놓고 그래서 이제 대충 뭐를 이야기한다를 감 잡으셔야 돼요. 3번 당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증명서 상의 명의인은 다릅니다. 뭐를 설명합니까?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설명합니다. 권리관계 적어놓고 권리관계 설명해줘야 되죠. 그 다음 당해 주택의 1키로 인해 분묘와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입지 조건 또는 비선호 시설을 설명합니다. 입지 조건 비선호 시설. 자, 이제 5번은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아파트에는 열 공급 방식은 중앙 공급식입니다. 또는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파트 거래할 때 설명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돼. 그게 뭐다? 요겁니다. 수도, 전기 등 시설물의 상태예요. 수도, 전기 등 시설물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다. 대충 좀 느낌 좀 맞죠, 그죠? 이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이런 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역으로부터는 10m 거리에 있습니다. 뭐 도로 등 입지 조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다시 이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설명합니다. 구조는 뭐다?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이죠. 아파트 거래할 때 이거 설명해 줘야 될걸요. 아파트 면적이 35평입니다. 자, 이건 면적은 뭐다?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그런 느낌들을 익혀나가는 시간입니다. 4번 내려옵니다. 자, 개공사가 중개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등기부상 갑은 소유자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을은 그 후견인임을 확인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X줄 아시겠습니까? 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누구하고 해야 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X. 이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보다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합니까? 제3자의 등기가 상실합니까? 3자의 등기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X. 3번 소유자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을의 친권자인 부모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다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X.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부모가 동의를 하면, 추인하면 다시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니까 X. 4번 남편인 병의 부동산을 처인 정이 매도하는 경우 이때 처인 정이 남편 병의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리권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X. 뭐가 있습니까? 인감과 함께 뭐 위임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자, 뭐를 요구하는지 잘 봅니다. X. 5번 환매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수자는 소유권이 상실할 수 있으므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였다. 오, 그죠? 자, 이야기입니다. 환매라는 말은 갑으로부터 을로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되 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갑이 야, 지금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너에게 팔지만 1년 뒤에 반드시 되사겠다. 반드시 되사겠다를 뭐 환매를 하겠다. 즉 환매 특약부 매매가 일어나는데, 이런 환매 특약이 되는 부동산을 잘못 거래해버리면 을인 줄 알고 거래했다가 알고 보니까 소유자가 누구 거로서로 넘어갔다. 갑이 되니까 이를 모르고 거래한 제3자 병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는 좋잖아, 그죠? 그런데 또 조심할 거. 환매 특약이 있는 부동산은 거래할 수 없다 하면 그거는 X입니다.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정리가 됐고, 오른쪽 판례 1, 2, 3, 4, 5 판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판례들 하나하나 잘 보시되, 특히 4번 보시면 매매 계약 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내 땅이 저 논두렁에서 이 논두렁까지 내 땅입니다. 이거를 사실상 경계라 그럽니다. 근데 공부상 내용과 같아야지 되는 게 맞는데 다르다면 뭐가 우선이다?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에요.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5번도 너무너무 잘 들어줘. 근저당이 설정되면 개공사는 뭐만 설명하면 됩니까?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다. 거기다가 옆에 피담보 채무액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피담보 채무액, 이를 실채무라 부르고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지분에 대한 관념들 잘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한 단어는 분묘기지권이 출발합니다. 이론 좀 해야 되겠죠. 10분 쉬었다가 분묘기지권 정리합니다.